자, 모르면 외워주세요. TQ는 언제부터 사는 거라고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네, 도현수입니다. 많은 분들을 울리고 웃게 한 TQQQ SOXL. 한 번쯤 계좌에 넣어볼 수밖에 없는 도파민 가득한 종목이죠. 잘못 잡았다가는 마이너스 90%, 인생 뒤로 가기에도 충분한 ETF인데요. 역시나 한국인들의 레버리지 투자는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종목과 비레버리지 종목의 투자 비율만 보아도 얼마나 이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TQ와 SOXL을 합치면 거의 34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투자되어 있는 건데, 이 3배 레버리지들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공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실은 거의 보지 않는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하락에도 이 매수법을 통해 SOXL 평단 7.6달러, 최근 익절한 XPXL 평단 94달러, 오늘 주제인 TQQQ 같은 경우 46달러 평단의 24.5% 익절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TQQQ 매수법을 검색하면 정말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거의 다 살펴봐도 실제로 이게 효율적인가? 뭐 분할 매수하는 건 알겠는데 저렇게 해서 진짜 돈 벌 수가 있을까? 스왑 비용이다, 변동성 끌림이다, 여러가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기준은 TQ를 상대적인 저점에서 잡는 겁니다. 야, TQ 평단을 저점에서 잡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어떻게 하냐? 저점이 어딘지 알면 그게 매수법이냐? 네, 지금부터 상대적인 저점이 어디인지 나스닥 통계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지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나스닥이 고점 대비 하락한 퍼센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40% 넘게 빠진 연도를 의미하고, 그 외에는 40% 안쪽에서 더 하락하지 않고 반등했던 과거를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이 40% 이상 빠질 확률은 24번 정도의 4번, 약 16% 정도의 확률이며 40%까지 빠지지 않고 그 안에 반등할 확률이 74%라는 것이죠. 이 통계로 상대적 저점을 잡으려면 나스닥이 고점 대비 최초 마이너스 10% 하락한 지점부터 TQ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분할로 진입해야겠죠. 그 이후 나스닥이 5% 추가 하락할 때마다 동일한 비중으로 TQ 추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스닥이 40% 안쪽에서 반등이 온다면 많아야 5번 정도, 적으면 3번의 추가 매수 끝에 수익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TQ의 비중을 풀시드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가 전부 들어가도 풀시드의 30%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앞서 74%의 확률로 마이너스 40% 안쪽에서 반등이 온다는 가정 하에 매수했기 때문에, 만일 그 통계를 뚫고 16%의 확률로 더 내려가는 차트가 그려진다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익절할 수 있음에도 손실 보고 인생이 뒤로 가는 이유는 한 지점, 타점에서 모든 시드를 때려 쳐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실 보는 이유가 몰빵이 99%예요. 분할하면 수익은 못 볼지언정 손실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3배나 끌어다 쓰면서 한탕치기 하려니까 뭐 5번 맞아도 한 번 틀리는 순간 롤백 되는 거 아닙니까? 저 16%의 확률을 배제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그리는 마인드, 나스닥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에 항상 카드를 갖고 있는 태도가 계좌를 양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확률론으로 접근한다 해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지, 트럼프가 언제 주둥이를 열지, 미국에서 어떤 쇼크가 터질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보수적으로 끌어가야 계좌를 통통하게 찌울 수 있다는 점,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이 매수법을 통해 최근 크게 하락한 코로나와 2022년 차트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증시입니다. 나스닥이 최대 28% 가까이 하락했고 고점 대비 10%가 빠진 이 구간부터 매수를 진행했다면 첫 진입의 평단이 이 파란색 선 라인이 됐을 것이고, 그 뒤에 5%가 빠지는 대략적으로 4번의 추가 매수 끝에 수익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2022년 하락장도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35%에 달하는 하락이 나왔고 마이너스 10% 지점, 여기서부터 매수에 진입했다면 5%씩 내려가는 2번의 분할 매수 끝에 바로 계좌가 양전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욕심을 내어 여기서도 팔지 않았다면 바로 직전 분할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또 5%가 떨어지는 총 5번의 분할 매수 끝에 바로 양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엔 추가 매수할 만한 구간이 나오지 않고 TQQQ가 쭉 우상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역시 어렵지 않게 수익으로 익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배 레버리지를 저점에서 잡는 경우 2배나 1배짜리보다 일일 수익률을 추정하는 양의 복리가 가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에 실제로는 3배, 그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저점에서 잡지 못하고 고점에 물렸다면, 즉슨 평단 대비 마이너스가 크게 떨어진다면 레버리지 특성상 본전 혹은 수익으로 익절하는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자, 모르면 외워주세요. TQ는 언제부터 사는 거라고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가 찍힐 때부터 분할 매수 첫 진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왜?
확률적인 손익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벌 수도 있죠. 언제 진입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매매는 확률과 통계가 아닌 그저 도박이라는 거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매뉴얼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주시고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이 있다 해도 그냥 제발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3배, 레버리지 배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한 배는 물려도 괜찮아요. 우상향을 믿고 기다린다면 시드가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2배? 물려도 물타기 하면 돼요. 평단 낮추고 반등 기다리면 되잖아요. 3배는 조금 달라요. 아무리 믿고 기다려도 평단이 오지 않을 수 있고 물을 탄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다른 레버리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20달러에 TQ 첫 진입을 한다고 칩시다. 만일 이 TQ가 50% 떨어진 10달러가 돼버렸다면 우리는 물타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20달러 평단에 진입한 시드는 녹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가 복구되려면 100%가 올라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적으로 사실상 버려졌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물탄 금액이 합산되어 분할 매수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지 사실상 다른 계좌에 각각 샀다면 20달러 평단이었던 건 그냥 변동성 끌림으로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 여기서 TQ를 진입했다면 나스닥이 20% 하락한 이 지점 TQQQ는 6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고 사실상 고점에서 샀던 TQ 물량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겁니다. 따라서 TQ는 내가 사고 산 평단에서 마이너스가 크게 찍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외워주세요. 사고 나서 내 평단 대비 마이너스 크게 찍히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위험하다고 큰일 난다고들 하지만 왜 나스닥을 추종하는 TQ는 유명하고 또 흔히들 많이 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 지수라는 거대한 에어백 시스템 덕분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나스닥 100은 미국에서 3대 인덱스 지수라고 불리는 만큼 아무리 그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10% 이상 막 위아래로 흔드는 변동은 역사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이 개별주에 비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덕분에 3배 레버리지인 TQ조차도 변동성 끌림 현상이 어느 정도는 타 레버리지들에 비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주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테슬라 3배 같은 거 날아간 사람들 수없이 많죠. 아마 구독자분들 주변에도 한둘 있을 겁니다. 또 아이온큐 3배는 어떤가요? 본주가 하루 만에 39%를 내리박으며 아예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죠. 원유 3배 또한 유가가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외에 천연가스 3배, 변동성을 역추종하는 XIV, 미국 리테일 3배 레버리지 역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ETF가 되었죠. 똑같은 3배이더라도 나스닥, S&P 500 지수에 거는 것과 개별주, 원자재에 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정 호재나 악재, 혹은 어떤 기업의 CEO 말 한마디에도 몇십 %가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고 그에 따른 변동성 끌림 역시 33% 이상의 하락, 무엇보다 이런 해프닝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절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워주세요. 토달지 말고 외워주세요. 개별주 3배는 건드리지 않는다.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3배는 나의 1000만원을 3000만원의 효과로 바꿔주는 수단이죠. 이건 어떠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제한된 시드를 가지고 몇 배의 수익을 추종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가진 시드를 모두 3배로 투자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리스크 대비 수익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으로 흔히 말해 개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정 자산을 본주에 투자하다가 물렸을 경우 남은 시드가 많지 않을 때, 즉슨 하락이 깊어지는 그 순간에 남은 시드를 곱하기 3배를 걸어 매수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보나 타점으로 보나 너무나도 효율적인 매매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냥 토달지 말고 외워주세요. 소액을 레버리지로 사용한다. 소액을 레버리지로 사용한다.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10% 이상의 폭락이 아니면 2배, 1배를 쓰자입니다. 앞서 말한 통계로 전고점 대비 10% 하락에서 분할을 시작했다면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마이너스 10%로 안 내려오고 그냥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손가락만 빨아야 하냐? 그렇지가 않죠. 하락을 보는 방법은 단순 고점 대비 10%뿐만 아니라 여러 보조지표도 있고 적립식으로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담고 기다리는 거치식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3배가 아닌 2배, 1배, QQQ, QLD를 활용하는 겁니다. 야, QQQ 쓰면 돈 얼마나 버냐? 간에 기별도 안 온다. 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레버리지를 끌어올려 도박과 비슷한 확률로 시드를 태워버리는 것. 개미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냉큼 걷어차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배제해야 하는 습관이자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익금이 적은 것은 시드가 적은 겁니다. 시드가 적다면 그만큼 수익이 작은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그만큼 작은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 이걸 레버리지로 한탕하려는 그 오만한 마음 제발 버려주세요. 레버리지는 3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가득한 투자자의 눈에는 3배가 아니고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4배,
5배까지 쓰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3배의 욕심을 확실하고 통계 높은 급하락 구간에서만 쓰는 것이지 그렇게 하락이 크지 않은 경우 2배와 1배를 섞어가며 포모를 줄인다는 방법인 거죠. 10%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경우 2배까지만 택해 매수하고 그 이상 하락에 3배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외워주세요. 하락이 깊지 않으면 3배를 꺼내지 않는다. 부탁드립니다.